잘 들었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청소년의 친구 살레시오 수사님과 함께하는 수상한 수사들. 오늘은 우리 아이 자존감을 부탁해 첫 편으로 자존감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여러 조사에 따르면은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절반가량이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상태라고 합니다. 10대에서 20대 가장 젊고 희망차야 할 나이에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없는 건데요. 나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난 잘하는 게 없어. 난 소중한 사람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청소년들이 절반가량이나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분도 수사님께서는 청소년들과 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아이들을 만날 때 가장 많이 질문하는 내용 중에 네. 너 커서 뭐 될 거야? 이런 음. 말을 많이 해요. 네. 뭐 유치원 아이부터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생 만나면은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 너 커서 뭐 될래? 음, 그러면 저는 이제 청소년들 만날 때 네. 넌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 뭐가 될 거야? 이거는 뭐 미래의 직업, 네. 진로 지도하고도 연관이 되잖아요. 네. 근데 가끔 몰라요. 전 되고 싶은 게 없어요. 이런 학생들을 만나게 돼요. 중고등학생. 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꾸로 물어봐요. 지금은 너 뭐가 되고 싶은 게 없구나? 네. 네. 그러면 작년에는 있었을까? 아니요. 그럼 예를 하나 들으면은 네. 고등학교 2학년인데 네. 저는 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러면 고1 때는 없었어요. 중3 때는 있었어요. 뭔데? 경찰이요. 그럼 중2 때는 있었어요. 선생님. 중1 때는 네. 그러면 쭉 다 있어요. 초등학교. 어린아이일수록 되고 싶은 게 많아요. 그쵸. 유치원에 가서 물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뭐 어느 선생님은 대통령이래요. 와. 일반적으로 그 유치원 애들 뭐 대통령, 뭐 의사 이런 게 네. 많이 나오고 네. 초등학교 올라가면은 뭐 의사, 뭐 선생님, 뭐 군인, 경찰 많이 나와요. 네.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자라나면서 이제 줄어들어요, 꿈이.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서 더 구체화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고2짜리 아이 경우는 왜 없다고 할까? 이제 집에서 엄마 나는 경찰이 될래. 경찰이 되려면 어떻게 되나요?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경찰이 되잖아요. 그렇죠. 경찰 뭐 공무원 시험을 보든지 그쵸. 뭐 경찰 대학을 가든지 그런데 엄마 아빠가 핀잔을 주는 거죠. 그렇게 공부해서는 넌 경찰이 될 수가 없어. 넌 그렇게 해서 의사가 되지 않아. 네. 경찰 가시니 밥도 못 먹겠다야.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 아이가. 네. 고2 되니까 점점 공부하기 싫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꿈이고 희망이고 이제 접어버리죠. 네. 알았어요. 그럼 그냥 이렇게 살게요. 이러면서 이제 자기 꿈 자존심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학업에 흥미가 없으니까 학교 생활도 좀 재미가 없어지고 네. 사회생활도 재미가 없어지고 조금 더 확장이 되면 이제 사람들 만나기 싫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게임에 매달리고 이제 이런 상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그 자존감이라는 거는 보통 몇 살 때 형성이 되나요? 뭐 학자들에 따라서 뭐 학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제가 아이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거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너무 이뻐. 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 가장 먼저 들은 소리가 이쁘다는 소린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잘 보이지도 않지만 흐리게 보이는 사람들이 얼굴이 막 밝아. 웃음소리가 들려와.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면서 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네. 아기들이 그거를 가장 빨리 느낀다잖아요. 네. 자기를 이뻐하고 사랑하는 거랑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랑. 벌써 여기서부터 자기 존재감이 시작되겠죠. 네. 근데 존재감이 무너지고 키워지고 그거는 제 생각에는 나이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존심도 낮고 자존감도 낮고 의욕도 떨어진 어른도 그 사람에게도 칭찬과 격려를 하고 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거리로 나가고 막 그러면은 자신감도 생기고 자존감도 생기고 삶의 활력도 갖고 열심히 살아요. 네. 어른도. 맞아요. 그런데 회사나 직장에서도 회사에도 왕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요. 요즘 투명인간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왔는데 사람들이 날 안 쳐다봐. 속단 말로 막 쌩깐다 그러잖아. 이거는 네. 애들만 상처받는 거예요. 어른도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 가족이나 우리 친구나 누가 자존감이 낮다, 네. 자신감이 낮다, 그러면 얼마든지 자신감을 갖게 만들고 자존감도 높일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분위기 안에서는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네. 우리가 많이 차별을 하잖아요. 네. 또 고정관념, 편견에 많이 사로잡혀 있고, 네. 그래서 그 사람의 학벌, 그 사람의 학력, 그 사람의 어떤 외모 뭐 등등을 보면서 우리가 평가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회적인 사람의 어떤 외적인 면을 보고서 그 사람이 갖춘 조건을 보고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그런 성숙한 사회 분위기만 형성된다면 네. 사람들이 자존심을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존중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네.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네. 광고 카피처럼 이순재 씨 카피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사람이 장애인이든 저처럼 키가 크든 아니면 저처럼 얼굴이 잘생겼든 네. 예, 우리 아나운서님처럼 미인이든 아니면 어떤 사람처럼 추녀든 가리지 않고 존중해 줄 수 있다면 네. 근데 금방 수사님 말씀 중에 그 부모님의 그 역할이 소중하다 뭐 네. 그런 말씀하면서 떠오르는 하나의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시실리 2km라는 영화 혹시 아나운서님 아세요? 네. 임창정 그렇습니다. 배우 나오는 영화죠. 네. 그 영화 감독이 바로 신정원 씨예요. 오, 예. 네. 신정원 감독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우연히 엄마한테 네. 엄마 나 영화 감독 될래 그러니까 네. 엄마 이거 사실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그래? 그럼 우리 아들 영화 감독 될 수 있지? 그러면 오늘 내 아들 이제 이름은 신 감독이네. 그래서 계속 신 감독으로 부른 거예요. 와. 그러니까 동네에도 소문이 파다게 났고 네. 학교에서도 전교생이 다 신 감독으로 불러줬고 네. 그래서 이 아이는 다른 사람이 불러주는 그 신 감독 그 이름에 걸맞는 자기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와. 했던 거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네. 사람들과 관계도 잘 맺고 네. 그래서 결국은 감독이 됐고 그러니까. 시실이 2km라는 오. 명작을 또 만들어냈죠. 그래서 그게 참 신기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름을 불러주느냐, 네. 어떻게 그 사람을 대우해 주느냐에 따라서 네. 그 사람의 인생은 바뀔 수 있다. 맞아요. 지금 이야기 듣다 생각했는데 저희 조카가 5살이 됐는데 그 아이가 꿈이 세차장 주인이래요. 오, 그럼 앞으로 유 사장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뜻하지 않은 딱 그 꿈을 이야기하니까 네. 모두 처음에 당황했거든요. 근데 이제 왜 세차장 주인이 되고 싶은지는 모르겠는데 유 사장님이라고 불러드려야겠네요. 왜 그걸 하느냐라고 하면 그 아이의 자존감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도 처음으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옛날에 그렇죠. 뭐 자동차가 되고 싶다고 하고 꽃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음. 처음으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서 너무 진지하게 이렇게 저를 쳐다봐 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의 자존감이 높은지 낮은지 아예 없는지 이걸 판별할 수 있는 행동 양상이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우리 아이는 아주 자존심이 세요. 음. 자신감이 넘쳐요. 자기 말도 잘해요. 네. 그런데 왜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부모님이 찾아온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랑 같이 만났어요. 가족을. 엄마, 아빠, 아이. 그래서 물어봤지 아이가. 너는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좋아하니? 바로 엄마가 답하는 거예요. 얘는 체육이나 음악이나 이런 거는 싫어하고 얘는 영어를 좋아해요. 영어는 아주 유치원 때부터 제가 영어 학원 보냈거든요. 또 물어봤어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주로 너는 뭘 하면서 지내니? 아이가 말하기 전에 엄마가 가로채갖고 얘는 토요일 날 말이죠. 얘는 일요일 날 말이죠. 말할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엄마가 다 대변해. 네. 그리고 엄마가 아이한테 물어보죠.
너 저기 지난주 일요일 날 학원 선생님한테 전화 왔는데 너 아프다 그랬다며? 그때 왜 아팠냐? 그 아이가 말하죠. 엄마한테. 막 말하고 소리 지르고. 뭐예요 엄마는? 얘는 나하고는 말을 잘해. 그러니까 얘는 말을 잘하는 아이야. 얘는 집안에서 자기가 스스로 다 움직여. 네. 그러니까 얘는 알아서 하는 아이야. 집 안에서. 엄마는 보인 거로만 아이를 판단하잖아요. 학교 나서 주눅이 들어 지내고 대답을 잘못 이러면 몰라.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항상 우리 아이는 문제가 없는 아이야. 누가 문제야? 학원에 가면 학원 선생님이 문제고 네. 얘랑 같이 앉아있는 그 애들이 문제고 학교 가면 학교 선생님이 문제고 그 학교 분위기가 문제고 그 학교가 낡아서 문제고 네. 그럼 판단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 아빠가 언제 알게 되나? 알게 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이제 외부에서 그런 피드백이 오죠. 학교에서 통신문이 오죠. 선생님 만나자고 하죠. 그제서 이제 조금 우리 애가 문제네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용히 생각해보면 우리 애가 어떻게 했나. 갑자기 애가 그런 거잖아요. 스스로 뭘 했나 보니까 스스로 한 게 없어. 보니까 자기가 다 챙겨준 거고 학원도 보니까 아파서 안 가? 그러면 자기가 엄마가 다 전화해서 우리 애가 아파서 못 가요 말했지. 이 아이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나는 이런 일이 있어서 몸이 이래서 못 가요 라는 대화를 안 하고 있었죠. 그럼 엄마 아빠가 이제 그때 네. 알게 되잖아요. 잘 몰라 엄마 아빠가. 그럼 빨리 알아차릴수록 네. 도움을 받고 치료하는 시간이 짧아질 터인데 네. 엄마 아빠는 뭐 가정 일도 해야 되고 여러 일도 해야 돼서 알기도 어렵지만 우리 아이니까 네. 항상 괜찮아 좋게 보고 그냥 자기하고 나하고만 소통 잘 되면 뭐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문제가 깊어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맞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아이들의 자존감을 훔치고 망치는 도둑이 우리 집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수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네. 가정은 이 사회를 향한 첫 발걸음이고 사회나 학교로 나가기 위한 준비 장소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맞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수상한 수사들 다음 시간이 기다려지시죠? 구독 신청 꾹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토마스 수사님의 노래 들으면서요. 이 시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친구들 혼자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누군가는 도움을 주고 있고 또 기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든든하다는 생각으로 이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하시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누군가는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 누군가 널 위하여 제목의 노래하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들었습니다.